예, 너무나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로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인 오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행사장에 일찍 도착을 해서 먼저 와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행사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분들이 많고 또 늦게 오셔서 금방 가시는 분들도 많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래전부터 와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 후원의 날 뜻깊은 행사 날인데 마침 한파가 갑자기 닥쳐서요. 어젯밤부터 무척 추웠지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신기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신기름 위원장께서도 도착을 하실 거고요. 도착을 하시는 대로 오늘 후원의 날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협소해서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하신 분들은 앞쪽에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서 계시지 마시고요.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쪽엔 자리가 많이 눈에 띄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키로는 30-40분 이상 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조금쯤 지루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시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식이 끝나는 대로 또 담수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자리 조금 불편하셔도 함께 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비디오를 좀 앞서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벌써 한 몇 달 전 작년에 KBS 1TV 아침마당에서 방영이 됐던 것인데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신기름 위원장님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더욱더 깊은 속내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그럼 오늘 후원의 날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리를 지금 잡지 못하신 분 앞쪽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저쪽에 아주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앉으셔서 오늘 행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잡으셨지요? 네, 지금 신기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내빈들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 또 이러한 어려운 걸음, 또 정성스러운 참여가 깨끗한 정치, 참여의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모아서 오늘의 행사, 희망의 새천년을 열어갈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의 후원의 날 행사의 개회를 힘차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소 장례가 어수선한데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신 분 건너편에 가시면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요. 뜻깊은 시간을 편안한 좌석에서 맞이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휴대전화라든지 호출기가 지금 벌써 들립니다. 조금쯤 자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많은 분들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서도 일어나 주시고요. 단성의 국기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이날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먼저 가신 님들 그리고 순국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신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과 후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24일 당시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은 신기륜 위원장을 14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을 시켰고요. 그로부터 96년까지 14대 국회 기간 내내 의정활동 1위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신기록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96년 총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성북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총선에 나섰으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쓰라린 경험을 맛보기도 했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 97년 승리에 이어서 98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1일부터 1년 2개월 동안은 신기륜 위원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북구와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시기였습니다. 아주 소중한 행정 경험을 쌓은 시기가 됐었는데요. 이후 2000년 1월 12일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이 창당되고 신기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희망의 새천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 민주당과의 통합을 합당을 통해서 보다 큰 발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으며 참여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다가올 4월 총선에 당당히 임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하면서 현재 전 당원과 당직자가 한마음이 돼서 총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 후원회는 92년에 국회의원 신계륜 후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세 가지를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첫째, 정치 자금의 최소화입니다. 둘째는 정치 자금의 공개화, 셋째는 소액 다수주의의 3원칙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에도 여러분 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회씩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국회의원 신계륜 후원회 밤을 개최해왔고 특히 93년 후원회 밤 행사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 기금 행사를 해서 당시 언론에서 이를 아주 상세하게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96년 새정치국민회의 성북을 지구당 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2000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 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라서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 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당 후원회와는 별도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다양한 후원회 활동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한걸음회, 상록회, 무궁화회, 월신회, 세빛회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초대 후원회 회장은 장하성 고대 교수셨고요. 2대 회장의 정진성 변호사에 이어서 3대 회장 현재는 박영욱 사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과 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빈 여러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민주당 강북갑 지구당 위원장이신 김한길 위원께서
오셨다 가셨나요? 그리고 이경자 한국방송진흥원장도 자리에 와주셨죠? 어떻게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일어서시면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천년 민주당 홍보위원장이신 황수관 박사님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전 사무총장이시죠? 한화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 그 순서는 지금 무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신 이인재님 와주셨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최종호 의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구청장이신 장정식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오셨었는데요. 자, 이렇게 오셨고요.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제가 빨리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이신 신준우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탤런트이신 송재호 씨 와 계셨죠? 예, 감사합니다. 가수 김상희 씨도 와주셨고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신 강동현 사장님께서도 오셨다 가셨나요? 그리고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의 허경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민련 성북을 지구당 사무국장이신 정영석 국장님 와주셨고요.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신 유대훈 부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또 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엄대우 이사장님, 서울지하철공사의 김영춘 감사님, 정한식 서울시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현경 성북구의회 의장님, 임태근 성북구의회 부의장님도 와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승로 행정기획위원장님,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 유흥선 건설교통위원장님, 성북구의회에서 모두 오셨지요. 또 김은회 성북구 노인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재유 광주시장님께서도 와주셨나요? 감사드립니다. 박정문 회장님 께서는 이제 축전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또 배석범 위원장님, 윤채환 교수님도 와주셨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내빈들께서 속속 도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와주신 그 어려운 걸음,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막 서른 의원님께서도 도착을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좀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화환을 또 보내주신 분 많으신데 몇 분만 말씀드리면요. 새천년 민주당의 서영훈 대표님, 자민련 성북을 지구당의 최갑수 위원장님, 광운대 총장이신 박영식 총장님 보내주셨고요. 축전은 국회의원 김성우 의원님, 이윤수 의원님, 또 이태교 신당 추진위원이시고 한성대 행정대학원장이시죠. 참석 못하신다고 이렇게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박정문 회장님, 고재우 광주시장님께도 그 축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어쩌면은 그 내빈들께서 조금 섭섭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대표로 전해드리고요. 오시는 대로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허인회 당무위원님, 저 당에서도 오셨죠? 조배석 변호사님도 자리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빈 여러분 많이들 오셨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고요. 또 순서나 또 여러 직함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려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그 마음을 담아서요.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주최하는 데 있어서는요, 후원회를 대표해서 3대 후원회장이신 박영훈 후원회장님, 박영욱 후원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준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박영욱 후원회장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한국에퍼드의 대표이사님, 그리고 현재는 고대 교우회 이사와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복스텍의 대표이사하십니다. 오늘 인사말을 위해서 또 나와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후원의 밤의 열기가 4월 13일 새로운 천년 4월 13일 총선에서 성북을 지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후원의 경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신계륜 위원장이 서울 성북을 지역에서 민주당과 제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범민주 단일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그를 돕고자 하는 후원 활동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었습니다. 자원 활동은 자원봉사, 정책 지원, 모금 활동으로 나뉘었습니다. 1993년 3월 27일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신계륜 후원회를 정식 결성했습니다. 국회의원 신계륜 후원회는 정책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신계륜 후원의 밤을 매년 1회씩 개최해왔습니다. 93년 4월에 국회 식당에서 제1회 국회의원 신계륜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신계륜 후원은 정치자금을 월별로 공개하여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94년 5월에는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95년 4월에는 성북체육관, 96년 2월에는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 3, 4회 국회의원 신계륜 후원의 날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신계륜 후원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성북을 지구당 후원회로 후원의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97년 4월과 98년 4월에는 고대 교우회관, 99년 3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성북을 지구당 후원의 날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이후 2000년 2월 2일 새정치국민회의 성북을 지구당 후원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성북을 지구당 후원회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천년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끝없는 성원과 후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욱 후원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후원의 발전, 그리고 더 큰 역할을 당부하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고 정말 그 귀한 시간을 쪼개 주신 분 많으십니다. 그분들께 일일이 저희가 축사를 부탁드리고 또 인사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또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께만 청했는데요. 또 시간이 급하셔서 돌아가셔야 될 분도 또 가실 다른 그 일정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셔서요. 부득이하게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임의로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축사의 말씀을 위해서요. 제가 한화갑 의원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한화갑 의원님 어디 계세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갑 의원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새정치국민회의 전남지부장, 당무위원, 원내총무 두루두루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서 저보다 더 높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음 저희 스케줄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회자께서 제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시간이 바빠서 다른 스케줄에 쫓긴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간다니까 어감이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알았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신계륜 위원장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까? 신계련 위원장을 후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후원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뜻이 같습니다. 우리 신계련 위원장을 큰 정치인으로 키우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잡수신 그 마음 그대로 평생 동안 그 마음을 지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신계련 위원장이 국회에 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까?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놓고도 국회에서 항상 끌려다니고 소수로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습니까? 국회의원 한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과거에 14대 국회에서 그렇게 큰 활동을 했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신계련 위원장이 못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모이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신계련 위원장을 반드시 16대 국회에 압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을 향해서 말할 그러한 또 우리의 주장을 펼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6.25 이후의 최대 국난이라는 경제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업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온노비 사건 등으로 곤혹스러운 거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전부 떨쳐버려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노비는 옷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옷값을 지불한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옷을 판 사람도 없고 산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우리 국력을 소모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일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곤혹스러운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말했던 정경유착, 정치인들이 부패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부패해가지고 정경유착에 의한 대형 비리 사건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경유착을 완전히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장점 또 정치를 깨끗이 하겠다는 이러한 자세,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우리의 주장을 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후원에도 바로 우리가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의 일환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깨끗한 정치 구현에 앞장서 주시고 깨끗한 정치인을 키워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만들고 우리가 국민의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반드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다 같이 성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신계련 의원을 도와주시는 것, 신계련 의원을 도와주신 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확립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화갑 의원님. 7시 전까지 또 다른 일로 일정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가시는 길 박수로 환송을 해드리고요. 살펴서 돌아가십시오, 의원님. 자, 다음에는 여러분 아까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를 해주실 분 계십니다. 제13대 14대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이인재 의원님. 네. 현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지금 한화갑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만 장관도 한 1년 가까이 해봤습니다. 장관 하면은 참 좋은 자리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일 힘든 상대가 기자하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기자하고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 할만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장관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뭐 잘하는 일을 칭찬하는 일은 없죠. 신문이나 방송에서. 좀 못하는 일 있으면 뭐 얻어 터지기 바쁩니다. 또 국회에 가면은 장관이 다른 데서는 좀 힘을 주다가도 국회만 가면 아주 뭐 국회의원들한테 추궁을 당하느라고 식은땀을 흘리고 쩔쩔맵니다. 제가 노동부 장관 할 때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이 바로 노동위원회 위원이셨어요. 저한테는 제일 호랑이처럼 무서운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한테 무서워야 노동자, 서민들 복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거죠.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노동자들 또 서민들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노동부가 잘못하는 일, 부족한 점을 아주 낱낱이 지적을 해서 제가 아주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더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 아주 젊은, 그 당시 제일 젊은 의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주 그 중후한 인품,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돌부처입니다, 돌부처. 우리 돌부처 신계륜 위원장님한테 박수 한 번만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려 깊고, 그리고 특히 우리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뭐 자꾸 더 칭찬해봐야 잘못하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성원해 주시는 후원 회원님들 앞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15대 저는 신계륜 위원장님이 왜 낙선을 하셨는지 지금도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그 시련을 정말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자기를 단련시킨 신계륜 위원장, 좌절하지 않고 더 아름답고 큰 꿈을 키우고 또 자기의 역량을 닦아온 사람,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들고 정무부시장이 돼가지고 온몸으로 구석구석 우리 서울 시민들 또 힘든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사람, 그가 다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도 열대지방에서 큰 나무는 큰 집을 짓는 데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왕 같은 거 이 합판을 만드는 데는 쓰지만 못 씁니다.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자란 나무, 여름에 성장하지만 또 겨울의 시련을 견딘 이런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돼가지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그 시련을 견디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사랑과 성원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실 때 그는 21세기 새 천년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 번영, 복지가 넘치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거목으로 성장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인데 사실 너무 많은 곳을 제가 다녀야 됩니다.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한테는 자주 안 와도 서울에서 최고 득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요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국회의원 하나 어떻게 검찰에서 좀 데려다 조사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서민들은요, 뭐 좀 잘못해가지고 고소라도 한번 당하는 날이면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그렇게 불려다니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몇십 차례 고발을 당했다고 하고 또 검찰에서 23번이나 소환을 해도 안 나오고 또 그래서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가지고 가도 또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응하지 않고 또 온갖 이야기를 다 토해내고 참 뭐가 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판사도 조금 하고 변호사도 해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의 총재는 평생을 판사로 보낸 분입니다. 저 유신 독재, 50 독재 때 판사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때 자기가 서명한 영장은 다 정당했고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가 넘치는 대명천지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정치적 음해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그 당사자는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래 자기가 있던 조직, 그 유신독재, 50 독재 때 검사를 했던 분이 지금 이 언론의 자유가 넘치는 민주주의 시대에 검찰이 하는 일이 그렇게 불법적이고 엉터리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가를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 4.13 총선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야당은 이야기합니다. 중간평가다. 뭐 중간평가 좋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2년간 국가 경영을 한 것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의 틀을 만들고 또 이 서민들 빈부격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양한 정책을 많이 쓰고 지금도 세계 잉여금이 3조 5천억 원이 남았는데 이걸 주로 그 빈곤층 구제에 많이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 전쟁의 위험이 점점 더 멀어지고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해 교전 때 북한 경비정이 7척이 자꾸 우리 경계선을 넘어와서 무력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제 생각은 7척을 다 깔아앉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해군이 2척만 깔아앉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아무 특별한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는데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죽인다, 살린다, 불바다, 뭐 별별 포악한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경제 규모는 북한의 최하 20배,
어쩌면 30배가 넘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그래서 평화, 신뢰 회복, 교류 협력, 동질성 회복 그래서 통일로 가가지고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마당에 누가 공산주의를 무서워합니까? 다 없어진 공산주의를 왜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으면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우리 국가 경영은 외국인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한학갑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고관 부인들 몇 명이 뭐 옷을 사러 가고 또 무슨 검찰 간부가 뭐 술 먹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런 것도 물론 우리 인정합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부족한 점 다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를 보고 찍는 선거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뽑으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합니까? 과거 문제만 뒤적거리면서 4년 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이 힘든 세월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서민들 생활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파도 속에 흔들리는 이 나라의 운명을 튼튼한 희망의 미래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밤낮 고민해야 될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정당이, 어떤 국회의원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천년 민주당 신계륜 위원장, 특히 우리 신계륜 위원장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는 열정적이기 때문에 무한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그는 열정적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 한가운데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깨끗하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 신계륜 위원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뒤에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연사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 계십니다. 제가 더 긴 이야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을 사랑하고 또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서 이번에 글을 우뚝 세워 주십시오. 21세기 새 천년의 위대한 조국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선이 이제 4월 13일 불과 2달도 남아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얼마나 바쁜지 그 일정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축사를 해주신 이인재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총선에서 뜻한 바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재 위원장님의 그 축사에 이어서 좀 전에 또 예고까지 해주셨나요? 그 황수관 박사님 뭐 TV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그 실물을 뵙겠습니다. 소개 안 합니까?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다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새천년 민주당의 홍보위원장님 맞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이 건강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이 저를 부른 것은 이 건강에 대한 덕담 하나 해달라고 그래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뭐 정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건강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천부를 잃은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들려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재물도 소용없대요, 강남의 빌딩도 소용없대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하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병원에 손자들을 데리고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묻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잘 먹느냐, 둘째는 잘 자느냐, 셋째는 잘 노느냐. 그것이 몸 건강의 기본입니다.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면은 병원으로 빨리 가보세요. 그 중에 암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면 병원으로 빨리 가보십시오. 그 중에 암 환자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보약이 밥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은 잘 안 먹고 약을 먹는 사람인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는 골고루 다 먹으세요. 고기도 먹고 두부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골고루 다 먹으세요. 전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지 말아서 나타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식품 영양가 교수들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로 야당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 보고 내가 입을 못 닫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옵니다. 장수촌을 연구해보니 고단백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장수초이라고 밝혀졌어요. 일본 오사카 지방이 장수초인데 가보니 두부하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더라. 우리나라 장수초는 북제주군이 장수초인데 가보니 된장하고 똥돼지를 많이 먹더라. 그래서 반드시 고기도 먹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다 찾아 먹으세요. 한 끼라도 굶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반드시 하루 세 끼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세 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먹은 그 에너지가 점심 때까지 이용되고, 점심 먹은 그 에너지가 저녁 때까지 이용되고, 저녁 먹은 그 에너지가 밤에 잘 때까지 이용됩니다.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다 찾아 먹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짜고 맵고 뜨거운 것을 좀 피하십시오. 그 중에 제일 해로운 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도암, 위암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알고 보니 뜨거운 것이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암세포로 바뀌는데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뜨거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전골이 보글보글 끓으면 완전히 다 끓었으면 그것을 불을 꺼버리고 그거를 너른거리게 들어서 천천히 식혀 먹으세요. 끝까지 보글보글 먹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거 차고 맵고 뜨거운 것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입천장이 벗겨지는데도 시원하다. 여러분, 입천장 벗겨지는데 위는 안 벗겨지겠습니까? 동물이 뜨거운 거 먹는 봤습니까? 양식은 전부 다 나오면서 식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반에 들고 나옵니다. 식어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뜨거운 거 먹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만 들어도 본전 끊겼다. 이 강의 중에 이 자연 발성적으로 박수를 치는 것은 이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잘 자느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은 산삼보다 낫다고 합니다. 잠은 산삼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야 되느냐. 잠은 이렇게 자세요. 낮이고 밤이고 잠이 올 때는 무조건 자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혹시 잠 안 오면 주무세요. 저는 어디 건강 강연 가서 잠자는 사람 깨워본 일 없습니다. 제가 강연하면 다들 열심히 듣는데 한 분은 열심히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 아, 저분 건강관리 참 잘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셋째, 잘 노느냐. 잘 논다는 것은 많이 움직여라,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래 삽니다. 부지런 안 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게으른 사람은 지금 집에서 후원에 가볼까 지금. 많이 움직여라. 지금요, 과거에 우리 수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증에 걸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연구차입니다. 저도 연구차를 타고 이까지 왔습니다마는 여러분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걸으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병원은 자꾸 멀어집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병원이 멀어집니다. 온몸이 좋아집니다. 남자분들 같으면 정력도 좋아집니다. 여자분들도 좋아집니다. 같이 좋아져야지.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분인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분인데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소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바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신바람의 아버지는 누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 타워요. 이상하게 귀족들은 임신이 잘 안 되는데 노예들은 임신이 잘 돼요.
귀족들은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이부자리에서도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은데 이 노예들은 광 속에서 화닥뜨거리고 자라거든. 이 왜 그런가? 히포크라테스가 알아냈어. 귀족들은 말을 타기 때문에 그렇고 노예들은 말을 끌리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아냈어. 그 당시에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치마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귀족들은 치마 입은 친구들이 많은데 노예들은 아무도 없어. 운동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귀족들을 말에 내려서 운동을 시켰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하여튼 여기 계신 분이 좀 간이 크다. 간이 커야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부지런히 하세요.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선거 운동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4월 13일까지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신계륜 씨를 다시 의정활동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살자. 웃으면 살자. 저는 대학에서 쥐실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쥐모가지를 얼마나 많이 끊었는지, 저는 죽어서 쥐나라에 가면 이제 박살이 나는 사람입니다. 쥐를 한 마리 끄집어내서 꼭 찌르니 쥐가 꽥 소리를 질러요. 그 이튿날 끄집어내서 찌르니 어제보다 소리를 더 질러요. 이거 왜 더 지른지 압니까? 이 쥐가 알아요. 어제 찌르놓고 또 찌르더래요. 3일째 끄집어내고 속옷을 닦더니 쥐가 막 발악을 합니다. 또 찌르려고 또 찌르려고. 내가 찌르고 싶어 찌르나? 인류 공영을 위해서 찌르지. 꼭 찌르. 사실 여러분요,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요, 자기 전공에 따라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학의 송 교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치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 연구실에 들어온 손님 전부 뒤로 들어와요. 그럼 이분은 일생 동안 남 학문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쪽으로 돈이 많이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안 볼 때는 뭐 보는지 압니까? 그거 찍은 사진을 계속. 이거는 참 말하기 곤란한데 다들 어른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학의 최 교수님 뭐 하시냐 보냐면 이분은 남자 성기 그거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구실에 가면 20-30명 줄을 쫙 세워놓고 첫날만 일하고 있어요. 이거 비아그라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여러분 그거 못할 짓입니다. 이거 한 5년 하고 때려치운다. 천만의 말씀. 일단 그거를 전공했으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 대학의 김 교수는 또 산부인과. 오늘 여러분 웃는 거 보이 본전은 끝냈다 오늘. 쥐를 3일째 끄집어내서 꼭 찌르고 4일째 그 쥐를 보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쥐 심장이 다 망가져. 쥐 위 속에는 피멍이들이 있어. 위궤양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3일에 하루에 한 번밖에 스트레스를 안 줬는데 위궤양이 걸려있으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 산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될 수 있는 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는 사람 입김을 받아서 고무풍선에 받아가지고 이거를 냉각을 시키면 이게 액체로 바뀝니다. 이거를 주사기를 딱 뽑아가지고 주사기에 뽑아서 쥐에게 주사를 줬더니 쥐가 3분 만에 발작하다 죽어버렸어요.
될 수 있도록 화내지 마십시오. 몸이 다 망가집니다. 혹시 여러 부인들이 마가 계시는데 남편이 억울한 소리 할 때 그때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다 망가지니까 억울한 소리 해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싱글싱글 웃으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여자분들이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여자분들은 조금 웃겨도 웃어요. 남자분들 조금쯤 안 웃어요. 남자분들 중에 제일 잘 안 웃는 사람을 제가 알아냈어요. 남자분들 중에 제일 잘 안 웃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 웃는 남자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잘 웃어요. 목사님 앞에 제가 서서 강연할 때 조금 웃겨도 웃어요. 조금이라도 감동적인 말이 나가면 아멘 아멘 아멘. 교장 선생님 자세는 이래요. 하하, 드디어 웃겨도 안 웃을 실험 대상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웃음거리를 하나 정해서 탁 웃기니까 세상에 여러분 웃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여라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그러면 매일 웃어보면 어떻게 될까?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우리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음보입니다. 동물은 웃음보가 없기 때문에 웃을 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웃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개를 한번 웃겨보세요. 개가 웃는가? 안 웃으면 한번 간질해보세요. 깨갱깨갱깨갱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조물주께서 웃음보를 주어서요. 왜 주었는지 압니까? 많이 많이 웃으라고, 많이 많이 웃고 건강하라고 우리에게 웃음보를 주었어.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요 몸의 미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요 환한 웃음은 행복의 저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웃으십시오.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 날 웃음만 나오면 목성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여러분요, 제가 연세대학 교수로 있다가 새천년 민주당에 제가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젊은 피를 흡수해야 된다. 젊은 피가 들어와야 된다. 그 당시에 젊은 피가 들어와 보니 세상에요, 젊은 피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새천년 민주당에 젊은 피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신계륜 씨입니다. 이미 들어와 계서 저가 들어가니까 이미 젊은 피가 와 있어. 그 젊은 피, 나는 옆에 같이 못 쓰겠어요. 인물이 너무 잘나가지고. 얼마나 점잖하신지, 얼마나 신사인지. 영국 신사야. 앞으로 이분이 이 나라를 짊어질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부탁합니다. 이분을 이번에 서울시의 다득점, 최고의 득점으로 당선되도록 힘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이
3명 이상 교회 같으면 전도를 해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4월 13일 오후에 이 자리에 다시 와서 그간 못한 강연,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멋지게 강의를 한번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로를 풀어주는 일을 꼭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바람 건강학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오늘 후원의 날이 맞긴 맞네요. 마지막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재미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꼭 집어서 하실 말씀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떠나고 계신데요.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관 홍보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들 또 마음이 다 편해지셨죠. 그 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제 지금 뭐 다른 TV 프로그램처럼 준비할 건 아니고요. 역시 축사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축사를 해주실 분은요, 그야말로 또 젊은 피 가운데 한 분이시죠. 새천년 민주당 청년위원장이신 이인영 위원장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인영입니다. 저는 한 2, 3년 전에 성북을 지구당에 그러니까 지금 신계륜 위원장님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가시기 전에 그 후원의 장소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뵀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계륜 위원장님께서 정무부시장을 다녀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하는 모습을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신계륜 위원장님의 그 대학교 후배입니다. 오늘 저는 성북을 지구당의 후원회가 성대하게 개최된 걸 물론 축하드립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성북을 지구당이 제가 참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있는 그 신계륜이라는 그 우리 시대에 가장 걸출한 그 젊은 정치인을 배출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그 뒷바라지를 해 주셨던 그것에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없었으면은 우리 민주당의 젊은 세대들의 맏형격이 되는 신계륜이라는 훌륭한 정치인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후배로서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이유에서 신계륜 위원장님을 칭송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신계륜 선배님은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신계륜 선배님은 우리에게 아주 그 후덕한 선배님이시고 또 자식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고 또 우리 저에게는 형수님이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모님이 되시는 그 분께는 아주 그 따뜻한 그 남편이십니다. 많은 후배들이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수배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선배님을 뵐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머니를 털어주시는 그분 속에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후덕한 그런 그 인정과 의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단순한 그 주머니를 터는 과정이었지만 그 수배라는 또 그런 그 쉽지 않은 길 속에서 자신의 양심과 지조를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경수인데요. 그 경수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중학생이 됐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제가 뵀을 때 그 경수를 그 목에 태우고 목마를 태우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저도 지금은 그 뻣뻣한 저도 제 아들을 목마 태우고 걸어갈 줄 아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아빠를 가장 존경하고 아빠를 가장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역시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그 훌륭한 인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계륜 선배님은 정말로 따뜻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15대 선거에서 총선의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사석에서 둘이서 따로 소주를 한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배님은 자신이 떨어진 것보다도 병져 누웠던 우리 형수님을 걱정했고 그 걱정 속에서 진심으로 애달파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따뜻한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봤습니다. 후덕한 선배,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따뜻한 남편인 우리 신계륜 선배님이면 이 정도의 그 사람이면은 또 이 정도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면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동량으로 이번 총선에서 화끈하게 밀어주셔도 전혀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신계륜 선배님을 여러분들에게 칭송하고자 합니다. 지난 14대 그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의정 활동에 들어가셨을 때 저는 사실 재야 운동을 하면서 당시에 그 노태우 정부 또 김영삼 정권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속마음으로는 기성 정치권 제도권에서 그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4대 그 국회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의정 활동을 훌륭하게 치러낸 분으로 우리 신계륜 선배님은 여러 번 꼽히셨었습니다. 그런 그 신계륜 선배님의 의정 활동의 활약상을 보면서 저같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보았던 사람조차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또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한 것만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훌륭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대 총선에서 그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치시면서 신계륜 선배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꿋꿋이 권토중래의 의지를 다지는 불굴의 정치인, 불굴의 용기를 가진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늘 그런 불굴의 용기로 또 그 의지로 지난 4년을 헤쳐나오시면서 16대 총선의 어떤 재격돌, 새로운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6대 총선에서 성북을 지구당과 그리고 우리 신계륜 위원장님이 반드시 필승함으로써 우리 21세기가 시작된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혁명 또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루어가는 필승의 전진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날 YS 정권 시기에 말하자면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 저는 우리 신계륜 선배님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지속하면서 국회를 지키고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신계륜 선배님이 국회에 있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사실은 가장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지난해 옷 사건으로 온 나라가 파문에 휩싸였을 때 그때 옳은 말을 하고 올바른 정치의 물줄기를 잡아가는, 말하자면 여당 내에서도 올바른 정치의 물꼬를 터가는 그런 꿋꿋한 정치인으로서 우리 신계륜 선배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전 진실로 했습니다. 최근에 아까
이인재 중앙선거대책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시기에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그 용공 조작해서 탄압하였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민주화 투쟁을 외치는 이 역설적인 어떤 그 정치 그 현주소를 보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 신계륜 선배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의정단상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다시 또 사자우를 뿜어내는 그런 그 당당한 그리고 기백 넘치는 그 정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16대 총선에서 우리 신계륜 선배님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북을 지구당이 서울 시내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가장 그 앞서가는 그런 필승의 전과를 올려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우리 신계륜 선배님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청년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축사를 들으면서 이제 거듭 저도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의 일치하게 마련인데, 오늘 몇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신계륜 위원장님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덕망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을 의심 없이 정말 그런 분이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이렇게 축사를 또 전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로는 자주 접하는 신계륜 위원장의 그 부인이신 김유미님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인사를 아까 못하셨죠?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좀 다시 해주시죠. 신계륜 위원장님 같이 박수 맞아주시고요. 정말 그 여러분의 그 절대적인 격려, 성원이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많이 낳게 할 것이다 라는 거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사 순서까지 들으셨는데 별로 지루하진 않으셨지요? 재미도 있으셨죠? 황승환 박사님께서도 재밌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혹시 지루하실까봐 또 오늘 이 모인 자리가 서로 또 축하의 그런 자리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그 공연 순서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요, 가수분도 초청을 했습니다. 어떤 가수가 나오셨을까 궁금하시죠? 접시를 깨뜨리자. 누구신지 아시겠죠? 김국환 씨 나와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두 번째 뵀는데. 아유, 짧으니까 올라가도 되죠? 아유, 여기 이거 고명하신 분들이 올라오는 좌석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서 이렇게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좀 잘 좀 모셔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신계륜 위원장하고는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마련했는데, 오늘 또 후원의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약방의 감초식으로 어딘지 노래가 좀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근데 맨 첫 번에 보내준 노래가 우리도 접시를 깨뜨자. 이 노래는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서 접시를 깨뜨린 얘기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뜨자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박수 치시면서 드려야 돼요. 자,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저야 돌조씨는 잠자자 상관 말고 거울 볼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앞치마를 질끈 동여 매고 부엌으로 갔었던 자,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건 그 순간가 아니겠어.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자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저야 돌듯이든 잠자도 상관 말고 거울 보는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앞치마를 질끈 보여매고 부엌으로 가서 묻자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정점 그녀의 일 나도 하는 건 일수감가 아니겠어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뜨리자 감사합니다. 앵콜 딱 한 번 나오시고 노래를 하면서 뵈니까 전부 다 근심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아까 그 황수관 박사님이 그러실 때 많이들 웃으시라고 많이 웃으시고요. 지금 한 5분이 일어나셨는데 후회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PD 수첩 보니까 송대관 씨가 어디 나갔다가 그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 상관없다 해서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나 오늘 뭐 재평하는 거 없겠죠? 한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정말로 저 역시도 그 가수로서 한 길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신계룡 위원장님이 한 길만 딱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사실이 대견스럽고 마음속으로 깊이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근데 이 바람 같은 사람 노래 부르려고 그러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내과가 여기 한 분 계시네. 바람 같은 사람 부르야 되겠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그래도 갈 때는 그냥 못가요. 너무나 짧은 순간 짧은 만남이 그냥 아쉽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두고 떠나가는 바람 같은 사랑아. 감사합니다.
순간 짧은 행복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랑이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두고 떠나가는 바람같이 사랑아. 맞습니다. 사실 노래를 밤새 하고 싶은데 우리 신계름 위원장님하고 부인을 좀 잠깐 모셔가지고 여기 무대에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고 보고서 저 갈랍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텔레비전 많이 나오면 반갑잖아요. 자꾸 보셔야 돼요. 자,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필수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박수 많이 치면 앵콜도 해주시던데 여기서는 박수를 안 주셔서 그랬나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흥겨운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또 신계름 위원장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8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참 많거든요. 노래를 들은 데 이어서 글쎄요, 분위기를 이제는 조금은 바꿔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순서인데요. 오늘 모이신 분들의 소망이 다 그럴 겁니다.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 참여의 정치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담은 시를 이 자리에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죠. 제가 지금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황수강 교수처럼 이렇게 말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성북을지구하고는 아까 계단에서 몇 분을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13대 총선 때 그 당시에 신민주공화당에 김유 위원장 때문에 한 2달 동안 여기서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타계를 투표 직전에 타계를 해가지고서 방법 없이 그 조직을 그 조윤영 위원장한테 제가 돌린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을 잘못하면은 선거법에 그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심한 낭독하겠습니다. 본래 그 정치 집회에서는 축시를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신기른 위원장은 그 문화예술을 좀 그 도와준다는 그런 맥락으로 저를 청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우리의 희망 신계륜입니다. 이 시를 쓴 배경은 지난 겨울에 제가 운영하는 강원도 후광장에서 소주 한 잔 먹었던 게 기억이 돼서 쓴 겁니다. 신계륜과 나는 소주 몇 잔을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궁창에서 막 꺼내 올린 시시꺼벙한 얘기서부터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왜 우리는 맨날 싸워야 하느냐? 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리고 몇 잔의 소주를 우리는 벌컥 마시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시원찮을 천하이에, 울분이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는 천하이에, 쇠똥이도 녹여먹을 태기만만한 천하이에 신기루는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그렇습니다. 386 세대가 어쩌고 해도, 대중연예인이 어쩌고 해도
신기련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늘 우리는 신기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보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다 지나보고 그리고 저 광활한 대지 위에서 힘차게 내닫고 싶어하는 신기련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기련은 우리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희망과 미래는 신기련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취하도록 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술이 좋아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신기련을 만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젊은이가 있다고 온 천지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리고 찌들고 답답한 가슴을 힘껏 내리치면서 우리의 희망의 신기련을 다시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시를 낭송해 주신 분은 문학예간지 우리문학의 발행인이신 윤채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가 담고 있는 바와 같이 열린 정치, 또 깨끗한 정치가 하루빨리 우리 앞길에 펼쳐졌으면,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은 이제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 위원장이신 신계륜 위원장에 대한,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의 소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신계륜 위원장님은 92년 민주당 성북을 지구당 위원장에 추대가 돼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높은 의정 활동으로 언론과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성북을 지구당이 우수 모범 지구당으로 있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고, 특히 젊은 층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인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서민을 대표한 정치 활동을 펼쳐온 것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찍이 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5년 만에 부활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돼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고, 그로 인해서 온갖 시련과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활동을 해왔으며,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서 그의 모습은 항상 당당하고 의지에 찬 모습이었다고 얘기들 합니다. 91년 야권 통합운동과 함께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참으로 많은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최우수, 뉴리더, 차세대, 이런 수많은 수식어가 함께할 정도로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92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노동담당 특보, 97년 15대 대선 때는 선거기획위원, 청년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98년 지방자치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해 실타래처럼 얽힌 서울시정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아울러서 낙후된 성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가령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도시가스 보급이라든지 쾌적한 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학교 신설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도로 개설, 홍수 방지 대책 등의 가시적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성북을지구당 위원장, 중앙당 당무위원, 청년특별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 성북을지구당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신계륜 위원장님, 바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셔서 또 말씀을 들어봐야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실 거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경과해서 배가 고프죠? 조금만 참고 기왕에 참은 김에 참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저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운이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볼까요? 그러면서 함성을 한번 질렀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밥을 먹을 테니까 같이 해볼까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함성 지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질러요. 배가 고파서 그런 말 한번 질러볼까요? 아 하고 질러볼까요?
여성분들 괜찮겠어요? 자, 누굴 위한 남성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좋은 소개도 하셨는데 제가 소개에 빠진 분들 몇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현경 현재 구의 의장님 나오셨는데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강수 전 구의 의장님 나오시는데 소개 안 된 것 같아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당에 많은 그 간부님들 나오시는데 일일이 소개 못 드려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표로 대표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 두 분 나오시는데 우리 시의원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장하원 시의원 어디 계신가요? 이경혜 시의원 어디신가요? 둘이 일어서 보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재건 의원님 사모님이 왔다 가셨나요? 네, 가시는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JC 친구들은 다 알 텐데 JC가 뭐냐면 아주 청년 지도자들 모임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대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세계 JC 대회장께서 나오세요. 최영석 씨 오래 기다리시는데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고생하신 분은 사회자신데 사회자가 자기를 잘 소개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미영 아나운서인데요. 저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고 약간 친척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구당에서 오신 많은 간부님들 제가 일일이 소개 안 시켜드려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1000번, 10,000번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일일이 못 시켜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후원회로서 내용적 승계를 한 후원회로서는 8번째 후원회입니다. 8번째니까 꽤 됐죠. 언제 처음 했냐면 93년도에 했어요. 93년도에 국회의사당 지하식당에서 했어요. 국회의사당 지하식당. 그러니까 의원회 간 지하식당이 아니고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식당. 거기서 대한민국 최초로 거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전에 후원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후원회를 안 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개 후원을 했어요. 그것도 야당 시절에. 그래서 내 기억에 한 500명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요. 오다가 죽게 못 오죠 그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10,000원, 20,000원, 10만원 이렇게 내가지고 첫 후원회 행사를 했더랍니다. 그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지금 저 대통령이신 총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불러서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그렇게 후원을 해도 사람들이 모여? 돈 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는데 돈은 별로 안 거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총재님 앞으로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양성화시키고 공개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현역분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미친놈이래요. 젊은 놈이 아주 할 일이 없어 장난치고 잘난 체한대 나한테. 후원회 대주도 않을 거라 자기 혼자 한다고 그래갖고 잘난 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몇 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회의원 측 후원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비난했던 사람도 후원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후원회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그때 동아일보에서 5단 기사로 썼습니다. 저희 후원회를 정치 비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공개적인 행사를 가진 신계륜 후원회라고 5단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모집도 공개하고 후원회를 처음으로 공개적인 후원회를 연 자랑스럽고 떳떳한 후원회로 나는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자부심을 느끼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는 박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긴 해요. 정치한 친구 두면요 매년 하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돈 그냥 안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돈 있는 친구들은 늘 그래요. 후원에 나올 때마다 미안하게 돼요. 맨날 오는 친구들이 오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이 안 옵니다. 또 돈 많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가진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미안해요. 야 친구 잘못했다고 넌 늘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3월 24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관계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받고, 물론 간접적인 격려지만 제가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참 내가 처음 시작한 후원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발전했구나, 이런 감동을 맛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있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약간 있었지만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이토록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고 저한테 도움을 주시니 내가 여러분께 드릴 게 별로 없다 지금은. 그런데 하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나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뭘 버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갖고 버린 게 있었는데, 제가 술하고 담배를 참 좋아해요. 특히 담배를 좋아하는데 에라 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버리자 그래갖고 매년 4월 13일 총선 때까지는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공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끊었는데 올 박수 치려면 크게 쳐보세요. 올 4월 13일 날 만약에 당선되면 제가 담배를 끝까지 끊겠지만 이제 또 약속을 거꾸로 해야 할게요. 만약에 잘못되면 전 담배를 이제 2배, 3배로 피워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참 영광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인재 장관, 이인재 선거대책위원장 오셨지만 진짜 노동부 장관실에 저를 만났어요. 계실 때 말씀드렸으면 좋을 텐데 쉽게 말하면 반 죽여놨어요. 반 죽여놨어요.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보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좀 제발 좀 봐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도지사도 지내고 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분 부인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 참 친해요. 지금도 어떻게든 신계륜 위원장 돕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도 그때 생긴 투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봐줬더라면 제 양반이 기억하겠어요? 아주 혼내주니까 당신 말 그때 말로 그랬어요. 응? 아주 좀 나쁜 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건데 그런 영광도 있었고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겁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살아본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많이 쥐고 남을 지배하고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권력 없는 사람 편에 서 있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남들은 돈만 쪽에 서 있었는데 전 돈 없는 쪽에 서 있습니다. 양지보다는 음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 편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라고 못하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 옆에 갔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그분들이 싫어한 적도 있습니다. 당신이 왜 내 옆에 오요?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해도 갔습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가고 고문당하면서도 가고 감옥에 가면서도 갔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살아간 이유가 바로 당신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한 번도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든 이것 때문에 선거에 낙선당하니 있더라도 난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또 당선돼도 그렇게 서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정치인이 된 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저 위로 올라갈 때,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권력을 지려고 올라갈 때,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저는 반대로 왔습니다. 저 낮은 곳에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깨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을 정말 실현시키고 싶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동주같이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나서서 많이 당선된 것이 나라가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오. 그러니 나랑 같이 정치합시다 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또 그 권유에 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들, 제가 정말 마음으로 뼛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더욱 발전되고 그 사람들의 자유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 또 내가 정치를 그만두던 내가 죽는 날이 있어서 만약에 평가한다면 신계륜이라는 정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 정말 서민들을 가슴속으로 사랑했어. 조금도 가식 없이 사랑했어. 그런 정치인이었어 라고 평을 받는다면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는데
여기 많은 사신 서민들, 가슴앓이를 하고 많이 살아왔던 많은 서민들과 더불어서 정말 친절한 그런 친구로서의 정치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든 지금이든 간에 불문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호되게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리를 잡고라도 종아리를 걷고 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정말 그렇게 살 겁니다. 이제 제 나이 46입니다. 만 45 됐습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 중간에 서 있습니다. 허리입니다. 정말 일을 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겠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후배들이 내 등을 받고 올라가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가서 좋은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 허리를 또 굽혀서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들이 반대로 내려와서 젊은 사람들을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정말 훌륭한 노장청용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치를 꿈꿉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이인재 고문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서울에서 최고 득표라 그런 말 했고, 지난번 김대중 총재께서도 이적이 연설하시면서 서울에서 최고 득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전 좋게 안 들립니다.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그 말은 수정해야 합니다. 단 한 표라도 이기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최고 득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대1에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 득표 버립시다. 그러지 말고 한 표를 못 얻으면 신결인가 떨어진다. 지금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표를 못 얻으면 정말 또 낙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최고 득표합시다. 이런 헛된 그거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친구,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의 한 표라도 끌어모아서 어쨌든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정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강성재 그 후보에 대한 일종의 동정론이 바람을 일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데 불쌍하다는 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한테는 불쌍하게 보였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한 번쯤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동정론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많은 선거가 지역선거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사람을 찍고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정말 호소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없다. 정말 지역 없다.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도 없다. 쉽게 말하면 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로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진솔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 인물을 뽑자,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물이야말로 인물을 중심으로 뽑아야겠다는 우리 결의와 결의를 표명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의 동감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번 선거의 목표이자 이번 선거가 취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도 그걸 못 이룬다고 하면 우리 정치 희망 없습니다. 또 지역을 보고 찍으면 희망 없습니다. 또 불쌍하고 이런 동정로의 표를 보고 희망 없습니다. 무조건 당 보고 찍으면 그것도 희망 없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대한민국 정치에 정말 개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위해서 인물범위 이번 선거는 꼭 뽑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후원회는 참 제가 첫 93년 후원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후원회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참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게 전국으로 울린 겁니다. 솔직히 말해 그게 전국으로 울린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전부 후원회 맞는 것이냐고요. 지금 대통령도 그래서 신동기 후원회 되든가요? 돈은 안 많이 주면 사람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때 3천만 원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비록 3천만 원 걷고 500명 모였지만 그것이 지금 모든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만든 효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모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이 못 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마십시오. 부자인 사람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돈이 필요합니다. 단돈 1,000원을 내고 500원을 내더라도 난 정성 들여서 이분을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직하고 감사한 마음, 이런 분들의 마음이 모아서 정말 올바른 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저분을 돕고 싶어라고 해서 빵 한 쪽이라도 낼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정직한 후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박수 한 번 더 쳐버리세요. 물질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넉넉한 그 마음을 제가 하나씩 바구니에 담고 제 호주머니에 담고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서 쓸 때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돈은 이런 분들의 마음이 담긴 돈이요, 단돈 이런 돈 낭비하지 말고 정말 아껴 쓰고 이분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담아주세요 라고 여러분께 말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진심은 다 통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진심이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꽂히고 각인되고 또 내리에 끝까지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장들 하시죠. 이제 마지막 식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이 지구당 일 도와주셨는데요. 끊임없는 성원과 후원에 대해서 성북을 지구당 당원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복님, 이병목님, 김성범님, 강대남님, 최한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성복님, 이병목님, 김성범님, 강대남님, 최한수님입니다. 네, 먼저 김성복님. 감사패 성명 김성복. 귀하께서는 새천년민주당 성북을지구당 후원회 회원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헌신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새천년민주당 성북을지구당 당원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0년 2월 15일 새천년민주당 성북을지구당 위원장 신계륜. 축하합니다. 다음 감사패 성명 이병목.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패 김성범 이하동문. 내용 위와 같습니다. 감사패 성명 강대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패 최한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패를 받으신 분은 뒤로 돌아서 여러분께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96년부터 새천년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많은 성원과 후원을 해주신 박영우 회장님께 역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후원회장님, 감사패입니다. 감사패 성명 박영욱. 귀하께서는 새천년민주당 성북을지구당 후원을 회원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헌신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새천년민주당 성북을지구당 당원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0년 2월 15일 새천년민주당 성북을지구당 위원장 신계륜. 네, 축하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독을 했는데요. 이렇게 감사의 뜻을 모아서 드릴 만한 분이 여기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모든 분들께 마음의 감사패를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새천년민주당 성북을지구당 2000년 후원의 날 공식 행사를 모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식사 시간도 마련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행사에서 본 것과 다르게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은요. 이제 정식으로 후원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저희가 가입원서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 기입을 하셔서 이제 입구에 가시면 그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 제출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까지 사회를 봐주신 오미영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촐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 도우미들이 테이블 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다가가 있습니다. 그걸 조촐하게 좀 드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마시고요. 잠깐 기다리시면 혼잡하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 도우미들이 준비된 다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기입하셔서 입구에 있는 모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우미들은 지금 즉시 다가를 각 테이블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마시고요. 다가를 조금씩 드신 후에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